기억의 기술, 라이프 엑스퍼트. 기억력과 관련된 속설은 아주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른이 되면 기억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내 과학이 나날이 진보의 감에 따라 이미 이 미신은 완전히 타파되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력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향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배운 날 당일의 첫 번째, 다음 날 두 번째, 일주일 후에 세 번째, 한 달 후에 네 번째로 간격을 점점 넓히면서 몇 번에 걸쳐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탈 것, 먹을 것, 이런 정리상자를 심리학에서는 관계틀이라고 부른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란 말하자면 이 관계틀의 정리가 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을 만들거나 소리내어 읽는 등 여러 가지 암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마우저구 사출도 라고 말을 만들어 부여사회에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족장이 왕과 함께 4대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것이다. 기억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옛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기억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개 가르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치에 맞는 기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르치는 일에 의해서 그때 가르쳤었지 라든가 이러한 지도를 그려서 가르쳤어와 같은 에피소드 기억이 만들어진다. 장소법. 집에서 나와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마주치는 익숙한 건물들 하나하나마다 순서대로 기억해야 할 내용에 연결짓는 것이다. 핵심 단어법. 중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기억하는 방법이다. 가령 서로 무관한 단어, 무지개, 의자, 창문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라면 창문 너머 무지개를 보기 후에 의자 위로 올려섰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잠자기 전에 1시간은 암기할 것을 머릿속에 주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가 된다. 식후 2시간이란 다시 말해서 먹은 것이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으로 바뀌는 것 같은 정도의 시간이다. 이때 FGF는 통상 2000배나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외우려면 식후 2시간 무렵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잠을 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공부 시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끈기를 갖고 하루 6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씩 3일로 나누어서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3일로 나누면 그 사이에 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이루어져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에빙하우스의 실험에 따르면 공부한 것의 대부분이 급격히 잊혀져가는 9시간 이내가 결정적이다. 기억의 장소란 건망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항상 간수해 두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가령 현관 열쇠는 신발장 위에, 열쇠고리에, 수첩은 늘 똑같은 서류 가방 주머니에, 공구리는 싱크대 및 수납장에 하는 식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정해진 장소에 항상 놓아두는 것이다.
기억력 향상법 반복하라. 그날 배운 지식을 1시간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 시각화하라.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관련 사물과 연관시켜 기억하도록 한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는 곧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화는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기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면 뇌도 좋은 환경이 되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오른다. 전화번호를 하이픈으로 구분해 놓는 것도 밀러 교수의 이론 영향이다. 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작은 조각이나 그룹으로 나누어 놓으면 이를 밀러 교수는 청크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선 자신의 신체 부위, 예를 들어 머리, 이마, 눈, 코, 입, 손, 배, 발 10개 부위에 각각 1에서 10의 번호를 매겨놓는다. 머리 1, 이마 2, 눈 3, 귀 4, 코 5 하는 식이다. 내용의 흐름에 맞춰 외우는 것을 링크 기억법이라고 하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가 가장 좋은 예이다. 암기를 할 때에도 실타래에서 시를 풀듯이 전후 관계를 상상하며 연상 기억법으로 외운다면 쉽게 외울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을 뇌리에 새겨 놓으려면 그런데 뭐뭐뭐 씨의 이번 주 예정은? 하고 상대방 이름을 넣어 말하거나 회사에 돌아와서도 동료에게 오늘 뭐뭐뭐 씨와 만났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반복하여 말하면 복습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특징적인 부분 위에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써본다. 넓은 이마 위에 홍길동 씨라고 커다란 코를 따라서 김선달 씨라고 쓰는 것이다. 이때 가능한 한 크고 굵직한 글자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좋다. 붓이나 두꺼운 매직펜을 써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요령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송대길이라고 커다란 코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자. 이럴 때는 코를 소나무, 송에 부딪혀 커져서 운수대통했다, 대길 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대담하게 연상해 보는 것이다. 먼저 책상 위에 있는 불필요한 것부터 치우는 것이 집중력, 나아가서는 기억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암기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들고 계단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공부한다. 암기 카드를 들고 공원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외우면 색다른 기분과 감각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답란에 답을 써 넣는 문제라면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차례로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 나가는 방법도 시도해 보자. 운이 좋으면 실하게 누구? 비읍, 바. 박지원이야 하는 식으로 생각날 수도 있다. 시험 공부를 하며 암기할 때는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외워야 더 잘 된다는 사람이 있다. 노트를 들고 방안을 돌아다니며 중얼중얼 복창하면서 암기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도 눈으로 보며 외우기보다는
멜로디와 함께 귀로 듣는 편이 훨씬 기억하기 쉽지 않은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귀로 들을 일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이제는 육체 노동뿐 아니라 지적 노동에도 아침 식사는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껌을 씹고 있는 동안 두뇌가 상쾌해져 다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부나 일을 하는 중에도 껌을 씹으면 머리가 상쾌해져 기억력이 높아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과음을 하고 잠들면 렘 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따라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외웠더라도 알코올과 함께 배설해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다음 날에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다. 기억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